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출구 전략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만큼 이 차관급을 전진 배치해서 이제 성과를 내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관급 16명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청와대 참모진이 3명이 전진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차를 이제 앞두고 정책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제 의중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청와대 참모진을 전진 배치한 거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서 정책 수정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청와대 참모진이 이렇게 이제 전진 배치되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이제 계속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도 이제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번 2기 경제팀에서 이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제 제도 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이제 현재와 같은 이제 고용 참사, 분배 참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이제 2기 경제팀에서 이런 이제 부작용을 가져왔던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문제부터 좀 짚어보죠. 이 정부도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속도 조절을 하겠다, 또 정책을 보완하겠다. 이런 언급들을 좀 여러 차례 내놨죠. 예, 맞습니다. 이제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이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이제 위기 의식을 가진 정부가 정책을 이제 수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처음으로 이제 고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신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구성 개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제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이 이제 내후년의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내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제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는데 이걸 이제 이대로 시행을 할 건지에 대한 이제 논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대로 시행이 되면 현재 같은 이제 고용 참사가 이제 불가피하고 소득 분배가 더 이제 악화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한 1년 유예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대법원 판결처럼 주휴 시간을 이제 최저임금에서 빼는 이런 이제 조치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점이 공교롭게도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한국은행에서 눈에 띄는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제목의 보고서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라는 이제 자료를 이용했는데 이 자료는 이제 임금 수준이라든가 근로 시간을 이제 업종별 그리고 근로 형태별로 이렇게 자세히 제시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고용 구조나 산업 구조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용 구조나 산업 구조를 고려를 하면 최저임금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 이러한 이제 고용 참사나 분배의 악화가 이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보고서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는 이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이제 1% 포인트 인상이 되면 월 평균 근로 시간은 한 2.3시간 줄고 그 급여는 한 10,000원 감소하고 비정규직 비율은 한 0.68% 포인트 이제 올라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한 5,000원 정도 더 벌어지는 걸로 보고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최저임금 근로자 급여, 저임금 근로자 급여가 줄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이제 최저임금의 이제 역설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주 8시간 미만으로 이제 고용하는 고용주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저임금 근로자들의 이제 근로 시간이나 소득은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임금 체계상 이제 기본급은 작고 수당이 많다 보니까 연봉이 이제 5천만 원인 사람도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차상이라서 이제 결국 임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 격차는 이제 더 벌어지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번 한은혜 보고서를 보면 결국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물론이고 또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내년에 8,350원도 포함을 해서 이제 속도 조절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유수당을 빼는 거, 그다음에 야당이 주장하듯이 이제 좀 유예를 하는 이런 방안도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등 적용은 업종별 고용주의 이제 지급 능력을 배려해주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임금 단순 근로자들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등 적용은 빨리 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업종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면 직장을 잃은 이제 단순 근로자들은 다른 데 가서 직장을 잡을 기회가 이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차등 적용을 통해서 이런 이제 직장을 잃은 단순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업종에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되면 재분배나 고용 상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 또 체계를 바꾸겠다. 이런 언급을 지난주에 내놨는데 구체적인 좀 개편 방향으로 좀 거론되는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예,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이원화하겠다는 게 이제 홍남기 부총리의 이제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구간 설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고용주의 지불 능력이나 경제 수용성들을 고려를 해서 우선 이제 구간을 설정한 후에 이런 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결정위원회가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좀 막아보자겠다는 것이 이제 구상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구성도 이해 당사자 위주로 이제 개편을 할 거로 보입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안이 나온 것은 없지만 기업 측 대표에서 이제 대기업 대표를 줄이거나 빼고 그다음에 노조 측에서도 대기업을 빼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로 이렇게 채우고 노조 측에서도 이제 한노총이나 민노총들은 좀 빼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를 선발을 해서 이제 구성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공익위원들도 이제 노조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노조나 정부의 취향대로 의도대로 이제 개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제 공익위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대상자 중에서 이제 주로 선발을 하는 방향으로 좀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저임금 문제와 함께 주 52시간 이 근무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두고도 부안이 좀 따를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 변화를 좀 시사했고 처벌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좀 함께 짚어주시죠. 예, 그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도 고용 악화와 소득 분배에 상당한 이제 악영향을 줄 거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탄력 근로제의 이제 단위 기간은 시행령으로 이제 2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사 합의로 이제 3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주 52시간은 이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납기를 준수해야 되는 이제 업종이나 특성상 이제 집중 근로를 해야 되는 업종들은 생산 차질이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이나 인력 이제 투자 계획을 이렇게 마련하기 때문에 6개월은 이제 짧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시행 규칙으로 이제 3개월 그리고 이제 노사 합의로 1년까지 연장을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과 같이 이제 시행 규칙은 3개월 그다음에 노사 합의로는 1년까지 이렇게 단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출구 전략을 모색하면서 확대 경제 재정 경제정관 회의를 오늘 앞두고 있습니다. 윤곽이 좀 내년도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주요 포인트나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십시오. 예, 대통령이 이제 확대 경제 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현 정부대로 이제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이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일기 경제팀과는 다르게 이제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 경제 사회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등 이제 4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이노믹스 2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계획들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제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내년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수정하는 내용들이 이제 당길지가 주요 이제 관심사로 되고 있는데요. 일방적인 이제 친노동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 친기업 정책도 이제 함께 추진할 거로 보이지만 속도 조절 수준에서 그친다면 큰 이제 효과가 기대하기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정책 보완 수준을 넘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을 이제 수정하는 새로운 내용들이 좀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